내가 하려는 일이냐 이걸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저는 정말 퇴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라면 안녕하세요, 조골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발리에 와 있는데 벌써 풍경부터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회사를 독립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고 나오면 좋은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2편으로 그러면 커리어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고 그 준비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퇴사하고 무슨 일을 할지가 제일 중요해요. 간혹 SNS를 보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퇴사했다가 잘 됐다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보통 특정 업계에서 경력을 많이 쌓았거나 아니면 인맥이 정말 다양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정말 엄청난 전문가스러운 지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엄청난 인맥까지 있지는 않더라도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기존에 회사에서 하던 일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서 독립적으로 살 것이냐 혹은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이냐 요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와 연관 있는 일을 하느냐 혹은 새로운 일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업무와 연관 있는 케이스는요 사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하든 경력자들, 능력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뭘 한다?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라도 정말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뭔가 새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낫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밖을 나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 혹은 기업으로부터 일을 받고 그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굴지들은 내가 하려는 일이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일이냐 이걸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어지면 사실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일이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능마켓 플랫폼 있잖아요. 크몽이나 타링 이런 것들. 거기서 내 업무 분야를 한번 검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근데 이 디자인도 정말 분야가 많죠. 뭐 PPT도 있고 포토샵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포토샵 디자인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포토샵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아마도 이걸 검색해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겁을 많이 먹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그래도 나름 시키는 일을 했고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 밖의 세상에서는 능력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능력자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데 누군가는 능력자가 필요한 반면에 누군가는 초보자가 필요한 수요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예산이 부족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초보자를 구해서 예산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를 검색해보고 너무 전문가들이 많고 정말 화려한 분들이 많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절대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공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일 자체를 검색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뜨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연관 있는 분야의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토샵에서 캘리그라피를 되게 잘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포토샵, 캘리그라피 이 두 개를 이으면은 생각보다 검색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포토샵에서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포토샵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도 분명 남들보다 잘하거든요, 포토샵을. 그러면 이제 이 포토샵에 대해서 좀 더 내 실력을 개발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분야를 검색했는데 그게 안 나오면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서 수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크몽에서 정말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크몽 엔터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전문가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이 필요한 직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이런 사람을 구한다 하고 공고를 올려놔요. 근데 보시다시피 금액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런 거는 정말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액대가 클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업무가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능마켓에 각자 하는 업무도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크몽 엔터프라이즈로 가셔가지고 각 회사들에게는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사실 내 능력을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크몽이나 재능마켓 시장에 올리게 되면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후기가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 그러면 최대한 가격을 저렴하게 해놓고 후기를 쌓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열정페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실력이 이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실력을 이 시장에서 테스트 해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저렴한 가격으로 내려가지고 계속 클라이언트들을 모집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실력이 정말 좋으면은 클라이언트들은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해요? 더 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부터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올려서 내 수입이 월급 정도는 된다,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하시면 이제 퇴사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퇴사의 기준은 월급의 2배 이상은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회사 밖을 나오면 여러 세금들을 다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월급 200만 원이랑 프리랜서 200만 원 소득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회사 밖에서 이 200만 원을 스스로 벌어봤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한 월급 정도 벌어봤다면 이제는 내 기존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좀 만족을 하면 주변에 입소문을 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일을 이만큼만 해도 입소문들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정도 쌓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것들이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비싼 일을 많이 따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으로 생각하면 시급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회사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의 목표를 월 1,000만 원 혹은 월 1억 이런 식으로 잡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일단은 월급부터 넘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이제 성과를 만들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업무랑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방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업무랑 연관이 없는 새로운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사실 이 새로운 일은 업무랑 연관이 있는 일보다 훨씬 성공률이 낮고 들어가는 시간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다면 절대로 퇴사부터 하지 마시고요. 회사랑 병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퇴사하지 말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주변에서 본 케이스가 정말로 많단 말이에요. 다들 퇴사할 때만 해도 정말 꽃길이 펼쳐질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정말 부러워하는데 이제 현실은 회사보다 위태위태한 케이스가 정말 많아서 결국 기존 회사보다 더 안 좋은 회사로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일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강의나 강연을 들어보는 게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관련된 그런 VOD 강의 이런 걸 전혀 판매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의심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온라인 사업 쪽이라면 사실 크몽이나 타링 아니면 클래스 101, 패스트 캠퍼스 이런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 교육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창업 쪽으로 해보고 싶다. 특히 창업 쪽은 정부에서 지원도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자주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 지원 사업들이나 창업 관련한 공고, 강연, 행사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사업자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중에 세무 바우처, 그러니까 이제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사님이 해주시는데 그런 세무 기장료의 비용에 대해서 이제 1년에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요. 그런 것들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사실 아이템을 처음에 기획하고 실제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사업 계획서를 쓰셔가지고 K-스타트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창패라고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K-스타트업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강연이나 행사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는데 이벤트허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한 8,900개 정도 행사 정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빨리 신청을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여기서 몇 개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핵심은 자주 보고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관련된 강의가 너무 비싸거나 혹은 관련된 강연 이런 거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유튜브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유튜브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유튜브에는 정말로 없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런 재테크 채널도 있지만 경매를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채널도 있고 아까 말했던 예비 창업 패키지 도전하는 법, 정부 지원 사업 받는 법, 코딩 시작하는 법, 디자인 시작하는 법 이런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하기 이전에 유튜브로 먼저 찾아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무료잖아요. 그래서 큰 작은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플랫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무료 강의는 내 의지가 좀 문제긴 한데 뭐 우리 골찌들이라면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돈과 시간을 좀 투자해 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정 분야는 교육만 해도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교육들을 좀 먼저 들어보고 성과를 내면서 수입이 월급 이상을 넘고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퇴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 업무랑 전혀 연관도 없는 유튜브를 2년간 병행을 했죠. 우리 여러분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잘 달려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퇴사는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라면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많이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사이트들 있죠. 크몽이라든지 아까 이벤트워스, K-스타트업 이런 곳. 사실 우리 세상에 모든 직업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강연을 들어보고 좀 내 시야를 넓혀봐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직장인들밖에 없다면 저는 무조건 다양한 강연 많이 들어보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특히 이런 강연들은 비싸지도 않거든요. 뭐 비싸봤자 5만 원 정도? 근데 그 5만 원이 앞으로의 내 일을 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돈을 투자한다는 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친구들이랑 의미 없는 술자리 이런 거를 줄이시고 좀 강연에 돈을 투자해 보시는 걸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는 밖에서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훨씬 못생겨졌지만 배경은 훨씬 예뻐졌죠. 그러면 오늘 영상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든 없는 분야든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내 분야를 정해서 월급만큼의 수입을 만들고 그게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독립을 준비한다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퇴근하고 매일 3시간 이상씩 유튜브에 시간 쓰는 거 가끔은 스트레스 받을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때 노력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오늘 평일인데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발리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책을 보다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옆집 사람에게 혹시 이 동네는 사람들이 어떤가요? 친절한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근데 그 옆집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당신이 살던 전 동네는 사람들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괜찮았다 라고 답변을 하는 순간 그 옆집 사람이 그러면 이번 동네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게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는 순간부터 꽃길이 펼쳐지고 너무 행복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근데 내가 회사에서도 만족했던 사람들은 나와서도 만족을 하고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도 혹시 더 만족감을 느낄 건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골찌들도 조금은 더 자유를 획득해서 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